응?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제 뭐 넘기면 뭔 내용이 나옵니까? 이항분포와 뭐 정규분포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얘기냐? 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 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인데 이게 뭔 소리야? 보면 우리가 이항분포가 뭐였지? 요거였지. N, P였지. 맞지? 응? 아 왜? 왜? 뭐 때문에? 밀령아, 네? 뭐 때문에? 빨리 얘기해. 괜찮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를 분포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라고 동전을 4번 던진다. 뭐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경우를 확률 분수 x라고 두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x 해가지고 뭐 앞면이 0번 나오고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각각이 그때마다 독립시행 확률로 각각 계산하면 되겠죠. 뭐 계산해서 합기 1 뭐 이렇게 말하면 적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적으면 0, 1, 2, 3, 4 해서 확률로 뭐 이렇게 표시해서 뭐 그래프로 막 그려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건 어차피 2, 3이니까 분석이 안 돼. 이게 떨어져서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이게 이 수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 말하면 충분히 크다는 게 대략 뭐 60 이상, 75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크면 이거의 모양이 거의 정규분포 모양이랑 비슷해집니다. 충분히 크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항분포의 요 n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냥 이게 뭐하고 똑같다. 정규분포와 똑같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규분포 똑같아지면 무슨 뜻이냐? 나중에 이걸 또 표준화시켜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풀면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 4번을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고? 1800번 던진답니다. 예, 1800번 던져가지고 뭐가?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5 이상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밀려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뀐다고? 정규분포로 바뀌면 NPQ로 바꿔준다고. 됐니? 그럼 NP가 얼마야? 곱하면? 600. NPQ는 600 곱하기 3분의 2. 400. 그러니까 400이니까 뭐야? 20의 제곱. 이렇게 주고. 자, 이제 보시죠. 뭐냐면 620보다 클 확률이죠. 맞죠? 620보다 뭐 확률? 620보다 큰 확률은 이걸 똑같이 표준화시켜서 표준정규분포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제. 그럼 여기 600 빼기 20 하는 거니까 Z가 뭐보다 큰 확률? 1보다 큰 확률이지. 맞지? 맞지? 그럼 Z가 1보다 큰 확률은 잡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 1이야. 이거 확률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거기 보면 0부터 1까지 얼마라고 그래서 0. 얼마? 3, 4, 1, 3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0.3413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 0.1587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항분포도 n이 충분히 크면 요 n이 충분히 크면 뭐로 바뀐다? 왜냐면 이게 연속이 아니지. 실제로 연속은 아닌데 실제는 연속이 아니잖아.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큰 범위니까 그냥 뭐다 이걸 연속화시켜서 처리한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601번째, 602번째, 6번 3번째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어떠다 너무 힘들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뭐다 쭉 구간으로 봐가지고 연속으로 봐서 구해버린다라는 이 표정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밀령이 하나만 좀 그나마 평소와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 아픈 일이 있어. 아프나? 아프나? 왜 비웃지? 선생님 걱정돼서 한마디 했는데 너는 왜 비웃지?
김동희. 개새끼. 김동희가 뭔데? 네? 얘가 갑자기 김동우랑 제가이랑 합쳐서 김동희. 김동희. 아이 몰라 둘이 떠들어다니게 뭐 신경 안 쓴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통계적 추정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통계학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해서 막 배우려고 하면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거랑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어차피 여기서 내신 따기용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거 끝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뭐 6시 땅! 뭐 선거 끝났습니다. 뭐 문재인 뭐 박근혜 뭐 아니면 뭐 문재인 홍준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이번에 뭐 이재명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뭐 떴을 거 아니야. 그 6시 땅 하면 뭐 대통령 뭐 예산 득표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빵 뜨잖아. 그거 알아? 네. 그런 거 하잖아, 맞지? 알지? 그 뭐 박빙입니다, 뭐 누가 됐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제 모든 투표함을 열지도 않고 예측을 한 거지. 이해가 되니? 아니 실제 모든 투표함 다 열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일부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전체가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한 거잖아. 이해가 되니? 예. 그게 그거잖아. 알고 싶은 거는 그때 끝나고 바로 알고 싶단 말이야. 예상이 어떻게 될 건지. 실제 해보면 야 실제 어떻게 한 표까지 정확하게 맞추겠니? 그렇지만 대략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고 누가 몇 퍼센트 돼가지고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실제로 옛날에 이건 선생님이 2014년 2012년이죠.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 박근혜가 됐습니다. 네. 박근혜 문재인 때 선생님이 이때 그 선거 투표를 열심히 봤어요. 통계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열심히 봤는데 이때 박근혜가 얼마나 나왔냐면 출구조사가 네, 기억이 안 나네. 최종 51.6이었고 최종 48.0이었는데 이것들이 뭐라고 했냐면 50.6 대 49. 뭐 말하지? 7 정도라고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이건 최종은 맞아요. 선생님. 최종 이렇게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을 때 최종 투표였는데 어쨌든 6시 딱 하자마자 빵 났을 때 와 그게 50.6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100이 넘어요. 100이 넘어. 49.3? 나머지는 0.1. 아니 나머지는 나 중간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너무 해도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뭐라고 했냐면 박빙이라고 했거든. 박빙은 박빙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잘 들어봐야 돼. 여러 번씩 그런 말 들어봤어? 뭐 신뢰 수준 몇 %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들어봤어 혹시? 네. 그런 말 들어봤어?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뭐 신뢰 수준 몇 %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게 뭔 소리냐면 이 말이야. 박근혜를 조사를 했는데 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박근혜는 50.6인데 50.6은 우리가 예측한 거에 대충 가운데 값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뭘 예측하냐면 범위를 예측하는 거야. 얘들은 범위를 예측하는 거지 이 50.6을 예측하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8이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8이니까 박근혜는 49.8부터 51.4까지를 우리는 예측한다 이 말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50.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지? 48.7이냐? 맞냐? 0.8을 빼야 되는데 바보 아니야? 5요. 48.5야?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이게 방송 3사였거든. KBS, MBC, SBS가 다 합쳐가지고 돈 다 써가지고 20만 명 가까이 조사를 한 거야. 그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투표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알바가 막 밀레 같은 알바가 서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저 출구조사 나왔습니다. 이거 누구 찍었는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종이만 적어서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다라는 걸 보지는 못하고 그 투표하는 식으로 똑같이 넣는 거지. 밖에서 난 누구 찍었습니다. 반대로 적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를 적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들 뭐 6명 중 6번째 후에 1명 또 6번째 후에 1명 막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약간 랜덤으로 뽑아내는 룰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온 사람 아무나 다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할머니다 딱 땡기고 뭐 어린애라고 하기로 20대다 땡기고 이러지는 않고 이게 항상 6번째 나오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룰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 20만 명 가까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20만 명이면 샘플 치고 됐다 많은 거예요. 됐다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화 시키는 게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해요. 뭐 지지율이 어떻다. 뭐 어느 당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1000명. 많이 잘 가봐야 5000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론조사 한 번 돌리는 게 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ARS로 돌리는 것도 있고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게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2000명 정도의 표본을 만들어내려면 약 2억이 든대요. 사람들 좀 써야 되니까 막 긴가에 앉아가지고 막 전화하는 거야. 뭐 여론조사 기관 누구입니다. 이번 선거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무슨 말이겠지. 그런 작업을 계속 이 사람은 몇 년, 이 사람은 지역이 어디냐, 남자나 여자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성별이 말이지.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 사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에 국가 표준에 대한 데이터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에 많이 모여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사원이 많이 모여도 안 되고, 주부가 많이 모여도 안 되고,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맞춘 그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이지? 그 비율대로 뽑아내는 거야. 할아버지만 다 뽑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여튼 20만 명이면 하여튼 그런 2,000명, 3,000명만 해도 되게 많이 뽑은 건데 20만 명을 조사를 해서 이놈들이 뜨던 말이 이 말 뜯어고 나서 이놈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99%의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1을 가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박근혜는 여기에 지지율이 최종 투표율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99%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은 최종 투표율이 여기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99%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박근혜가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죠. 문재인 벗어났죠. 이거 박살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어차피 이겼네? 박근혜가 이겼잖아. 어차피 맞지? 그러니까 등호는 맞췄네라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 그런데 이거 실제로 통계나 이런 쪽에서 보면 있잖아. 완전 박살난 통계조사입니다. 이거. 왜? 99% 이거 보면 있다고 하는데 둘 다 벗어났잖아. 이 조사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뭔가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실패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당시 없었습니다. 선생님 빼고. 왜 그러냐? 나 승패만 봤거든. 그리고 왜 박빙이라고 얘기를 했냐? 자, 박근혜의 최소값은 문재인의 최대값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박근혜의 최소값이 문재인의 최대값이 49.7 이렇게 됐었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때 6시에 뭐라냐? 박근혜 강상 바로 떴습니다.
바로 떴을 거예요. 100%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그 이재명도 했을 때 그게 오차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조금 앞서 있지만 0.8인가 뭐 앞서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어떻게 되나? 이재명의 최대치랑 윤석열의 최소치를 하면 어떻게 돼? 역전이 되니까 뭐다? 박빙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 8시 시간 딱 맞았을 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2시간 더 했거든,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선생님 그때 다시 코로나 투표했어. 원래 6시 되면 땅 하고 나와야 되는데 6시에 안 나온 이유가 2시간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상대로 투표를 했단 말이야. 8시까지 투표를 하고 그 장애인들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20분 후에 딱 냈습니다. 근데 딱 나왔는데 윤석열, 이재명 딱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요렇게 비슷한 거지. 비슷해가지고 뭐다? 그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박빙 뭐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뭐 새벽 4시 뭐 이 정도까지 해서 계속 투표를 받잖아. 계속 개표를 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아무튼 여기 내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한 내용에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데이터를 완전히 다 조사해서 하기 전에 대략 이런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단원이 2번 단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모집단과 표본, 모평균과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여기에 이런 내용인데 이 개념만 얘기하겠습니다. 모집단은 아까 말했던 걸로 본다면 전체입니다. 전체.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는 전국민 전체. 그걸 모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본은 뭐였어? 여기 20만 명. 이해가 되냐? 얘들이 뭐라고? 표본이야.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뭐냐면 모집단, 아예 전체의 평균. 알겠니? 표본평균은 뭘까? 얘들 뽑은 거의 평균. 뭐 그런 얘기. 알겠습니까? 예, 그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표본평균의 확률 분포 해가지고 넘어가서 자, 그래서 내용만, 자, 일단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표본평균의 확률 분포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건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자, 원래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모집단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자,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가 A고 4분의 1, 2분의 1입니다. 뭐 A고 뭐야? 그냥 4분의 1이겠지. 합쳐서 1이 돼야 되는데. 뭐 A를 가려. 봐봐, 양아치. 가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나온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는 자 보세요. 크기가 이라는 말은 두 개를 꺼내서 둘의 평균을 X바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몇 개를 꺼내서? 2번 꺼내서 그놈의 평균을 X바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X바가 될 수 있는 거는 2 가능합니다. 맞죠? 3도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뽑으면 평균이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맞죠? 4도 가능합니다. 5도 가능하고 뭐다? 6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2가 될 확률은 어떻습니까? 얘 뽑고 얘 뽑아야 되겠지. 맞지? 그럼 얼마야? 16분의 1. 6이 되려면 얘 뽑고 얘 뽑으니까 얼마? 4분의 1. 자,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얘 뽑고 얘 뽑고 아니면 얘 뽑고 얘 뽑고. 맞지? 그럼 얼마야 이거? 8분의 1, 16분의 2 할게. 다른 거예요?
순서 바뀌는 게. 다르지. 얘 먼저 뽑고 얘 뽑고. 아. 이거 땅땅 뽑아야 되지만 이거를 뽑고 이렇게 뽑거나 똑같아. 5 뽑으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에이 8분의 1. 여기는 얼마다? 8분의 1에 2개. 얼마다? 4분의 1. 그 다음에 자 4가 되려면 얘 둘 뽑으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1이 되거나 얘 둘이 뽑아서 2배 하거나. 그럼 얼마입니까? 16분의 얼마? 5인가요? 네. 다 하면 1이죠. 되셨죠? 이거에 뭐다? 네,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x가 a가 아까 얼마였어요? 4분의 1이니까 요거의 확률을 물어보거든요. 16a니까 맞죠? 얼마입니까? 16분의 얼마? 이렇게 봐.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일단 해보죠.